이유정 플룻 독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대 중국 사상가 정맥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악은 귀로 마시는 술이다. 또한 영국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요, 음악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져다주는 기분 좋은 음식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곳에서 준비한 술과 음식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콘서트 가이드를 맡은 뮤직 테라피스트 나홍주입니다. 네, 오시는 길에 많이 더우셨나요? 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비 소식도 있고 선선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무더운 도심에서 가장 시원한 곳을 꼽으라면 두 곳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공연장인데요. 따라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의 선택은 굉장히 탁월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처음에 시덥지 않은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공연장 특성상 이 무대 위에 서는 연주자,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이 긴장감을 주지만 또 객석에 앉은 관객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공연장의 특성인데요. 조금 긴장감을 푸시고 의자에 편하게 앉으셔서 오늘 연주회를 관람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우름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아우르다 할 때 그 단어인데요. 오늘은 이 플룻이라는 악기로 시대별, 그리고 다른 악기,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장르, 모든 음악을 한번 아우러 보겠다는 뜻에서 이 아우름이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플룻이라는 악기로 어떻게, 어느 시대로, 그리고 어떤 음악, 어떤 악기의 음악들을 아우를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처음으로 준비한 음악은 그 텔레만의 플룻을 위한 판타지입니다. 총 12곡을 작곡했는데 그중 8번째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텔레만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셨나요? 네, 멋지십니다. 네. 이 텔레만은 우리가 흔히 이 클래식 그 시조로 얘기를 했을 때 바로크 시대에 속하는 음악가인데요. 그 시대에는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라고 배웠던 작곡가들이 동시대 작곡가입니다. 바로 바흐와 핸델인데요. 그리고 특히 독일 안에서 바흐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텔레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음악의 근원으로 바흐를 알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바흐보다 더 인기가 많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텔레만인데요. 그 실예로 바흐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을 때가 라이프치히에서 칸토르라는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이 칸토르는 그 라이프치히 시내 모든 음악을 총괄하는 음악 감독과 같은 역할인데요. 우리 서울 시내 모든 행사 음악, 교회 음악을 총괄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라이프치히의 칸토르 자리는 이 텔레만이 내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만이 가는 거였는데 옆 도시 함부르크에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연봉을 줄게. 우리 도시로 좀 올래? 그래서 텔레만이 함부르크 칸토르직으로 가면서 차기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바흐입니다. 이처럼 그 텔레만은 굉장히 그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요. 대학에서 법대를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작곡하고 다양한 악기를 연주할 줄 알았다는데 그 악기도 다 독학으로 연마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다재다능한 사람을 전문용어로 욕심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다재다능했던 이 텔레만의 음악은 어떨지 오늘 첫 곡을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주회를 시작할 텐데요. 오늘 저희에게 멋진 연주를 들려주실 플루티스트 이유정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음악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그냥 음악은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노래와 악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 이 전제를 클래식으로 한번 옮겨볼까 합니다. 클래식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요, 칸타타와 소나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커피와 자동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칸타타는 이태리어 깐타레라는 노래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칸타타고요. 그리고 소나타는 소나레, 울리다에서 파생된 울림이라는 뜻입니다. 즉 악기 음악을 지칭하는 말인데, 이렇게 클래식을 두 개로 나누면 이제 칸타타에서 이제 노래, 성악을 아우르는 단어와, 그리고 소나타, 그래서 모든 악기 음악을 아우르는 이렇게 단어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음악이 바로 그 그랜드 소나타인데요.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 소나타입니다. 보통 바이올린, 피아노 연주에 가시면 바이올린 소나타 몇 번, 피아노 소나타 몇 번, 이렇게 소나타라는 그 명칭을 보실 수 있는데, 뭐 하나의 암호가 아니고 그냥 바이올린 연주곡, 피아노 연주곡,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이 오늘 타이틀과 아우름의 바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보의 음악으로 플룻으로 한번 아울러 본다고 합니다. 이 오보에라는 악기는 그 음의 진동 모양, 그 음형이라고 하는데요. 음형이 굉장히 독특한 악기입니다. 굉장히 그 세밀하고요. 그리고 고음적인 음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 플룻은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음형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세밀한 음형의 곡을 넓은 부드러운 음색을 가진 플룻이 연주를 한다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락커의 음악을 발라드 가수가 한번 리메이크해서 부른다는 뜻인데요. 한번 그 묘미가 어떤지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곡을 들어보시고 혹시 궁금하시면 돌아가셔서 오보에로 이 음악을 들었을 때는 어떨까 하고, 네, 이건 뭐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이 플룻의 묘미는 어떻고, 또 이 음악이 괜찮다 싶으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이 오보에로 연주되는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그랜드 소나타,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그랜드 소나타를 플룻과 피아노로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음악도 잘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 혹시 좋은 말, 나쁜 말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요즘 SNS에도 많이 떠돌아다니고 하는데 뭐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물컵에 물을 반쯤 따라서 그 물컵을 향해서 칭찬도 한번 해보고 비난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칭찬과 비난에 따라서 이 물컵 안에 들은 물의 입자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이 목소리의 뉘앙스와 또 목소리의 파동, 진동이 아마 그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의 감정을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맥락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현대 사회에서 음악을 듣는 이 아름다운 음악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얼마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어폰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요. 그리고 집에서 보셔도 그 스피커를 통해서 듣고 또 가수 콘서트장에 가도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멜로디여도 큰 앰프에서 나오는 스피커 소리를 듣는데요. 물론 이런 음악들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 본래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뉘앙스와 진동을 100% 우리가 다 못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 온전한 진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클래식 또 악기 공연장인데요. 가끔은 한 번씩 오늘처럼 이렇게 오셔서 음악이 주는 자연적인 진동과 아름다운 울림을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음 곡은 이 점에 주목을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의 주제를 변주한 플룻 판타지 음악입니다. 이 1800년대 후반에는 시조로는 낭만주의 시대 때인데 이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음악의 하나의 주제로 사용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오페라를 악기의 음악으로 바꿔서 했던 음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낭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플룻 연주자인데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의 테마들을 가지고 플룻 음악으로 만들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페라의 음악을 악기 음악으로 바꿨을 때 장점은 뭐가 있냐면요, 목소리의 테크닉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오페라가 보통 2~3시간에 걸쳐서 긴 스토리인데 그 안에 주옥 같은 노래들만 모아서 메들리 형식으로 들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가면 무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조금 낯서시죠? 네. 그러면 그렇다면 이번 음악에는 플룻이 주는 자연적인 진동과 그리고 피아노가 주는 자연적인 울림을 몸으로 좀 체험을 하시면서 베르디 가면무도에는 이런 아름다운 멜로디들이 모여 있었구나, 이 정도 이렇게 즐기는 시간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항이 만든 베르디 오페라 가면무도의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페라 가면 무대에는 이러한 음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피아노와 플룻의 연주가 아닌 피아노와 클래식 기타의 연주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악기는 둘 다 아름다운 소리를 갖고 있지만 소리를 만드는 메커니즘 자체가 서로 완전히 상반되어 있습니다. 플룻은 그 바람의 진동을 이용해 소리를 만들고요. 이 클래식 기타는 줄을 뜯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불어서 내는 소리와 뜯어서 내는 소리가 서로 막 섞이려면 서로의 굉장히 그 양보가 필요한데요. 과연 이 클래식 기타와 플룻이 같이 연주를 할 때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통인데요. 이 두 악기의 소통하는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대 악기가 로드리고의 고시대 음악이라는 그 음악과 그리고 이병옥 선생님의 소리라는 음악 이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이 로드리고의 음악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눈을 감고 들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로드리고는 어렸을 때부터 시력이 거의 안 좋아서 장님으로 음악 활동을 하고 작곡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과 그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전혀 달랐어요. 일반 작곡가들은 눈으로 악기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요. 연주자가 그 악기를 연주하는 걸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저거는 어렵고 이건 난해하고 이거는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정보를 눈으로 얻고 음악을 만들었는데 로드리고는 그런 과정 없이 주위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와 그리고 음악을 귀로 듣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상상으로 음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음악의 주관적인 시각이 크지만 이 로드리고 음악은 눈을 감고 들었을 때와 뜨고 들었을 때 우리가 음악을 듣고 이미지를 상상하고 뭔가 풍경을 상상을 할 때 그 상상의 폭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한번 눈도 떠보시고 중간에 눈도 감으시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폭넓은 경험을 하시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이병옥 선생님의 소리라는 그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프로그램 뒤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룻과 클래식 기타가 연주하는 한국적 색채는 어떤지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바꿔 얘기하면 그 외국 가수가 한국의 민요를 불러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노래자랑 뭐 이런 분위기 말고요. 그 미국의 굉장히 그 팝 아티스트가 한국 민요를 가지고 자기 색깔로 최대한 한국적 느낌을 내면서 부르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양 악기가 들려주는 한국적의 색채와 그 음악은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식 기타와 플룻의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음악은 초소의 봄이라는 음악인데요. 이 플루티스트 이유정 선생님이 한국 음악을 플룻으로 연주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처음 생각을 들었던 음악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준비할 때 조금 더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 전 프로그램들도 열심히 공을 들이고 그보다 조금 더 이 음악에 힘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네, 안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그리고 연주의 완성은 관객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마지막 음악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그 박수와 환호로 이 연주를 완성을 시켜주시면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장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나 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SNS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수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음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위로와 희망이다라고 쓰셨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경험하신 음악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기를 개인적으로 소망을 하면서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